아영아, 너를 위한 녹화야. 얼른 낫길 바래. 자, 봅시다. 우리 앞에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세 개가 있어.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 요렇게 세 개 장르가 보이거든?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요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세트로 해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죠? 앞에가 우리가 명사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동사 위주로 나오는 동사에 관련된 아이들을 세 개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몇 쪽이었지? 조금 이건 숨겼지. 오케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건데,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여기에 선생님이 오늘은 이 세 가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헉, 선생님 뭐가 되게 많이 쓰여져 있네요. 많이 쓰여져 있어. 이만큼. 자, 선생님이 얘네는 이제 동사에 관련된 애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 명의 아이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에게는 동사라는 아빠가 있어. 동사라는 아빠가 네 명의 아이를 낳았어. 첫째, 장남. 둘째, 차남. 셋째, 쌍둥이. 두 명. 이렇게 낳았어. 알겠지? 자, 그래서 쌍둥이 두 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는 장남 아이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빠 얼굴인 동사에다가 뭘 달고 생겼냐면 저는 투를 달고 나왔어요. 아빠 닮았지만 투가 하나 더 있는 얼굴이에요. 이 뜻이야. 자기 얼굴 엄마나 아빠 누구 닮았어? 저희 누구 닮았어? 뜬금없이 할아버지 막 이러면 안 돼. 순철이 왜 또 웃어? 순철이 웃는 거 순철이 누구 닮았어? 안 닮았어? 집에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리에서 주워온 그거들. 순철아 그런 슬픈 마음 아픈 가족사가 있는 거야? 가정 아픈 거 많이 안 닮았어? 출생에 있던. 태어났을 때 누구랑 똑같이 생겼다 있잖아. 다행히는 약간 엄마 많이 닮지 않았어? 저는 엄마랑 아빠가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아, 그래? 같이 올 거야? 현아 아빠 닮았지? 네. 현아 아빠 닮았고, 주연이 아버님은 본 적이 없지만, 주연이도 엄마랑 아빠랑 좀 섞였지? 응, 응, 응. 수민이는 어머니? 아버지? 잘 모르겠어? 알겠어. 뭐, 각자 집안의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동사 집안에 장남은 아빠를 똑같이 닮았어요? 근데 누구 닮았어? 뭐가 붙어 있다고? 틀을 하나 붙였어. 그치? 아빠인 것 같지만 딱 보면 누구 집 아들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자, 우리 차남은 누구냐면 자, 차남은 아빠 얼굴 그대로 있는데 어디가 닮았냐면 아빠의 키를 닮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빠 얼굴은 그대로 이렇게 투가 있고 얘는 ing를 붙여서 태어난 거야. 그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그럼 이 밑에 쌍둥이는 어떻게 생겼냐? 쌍둥이가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가 둘째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 야, 얘네들은 판박이다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 근데 둘이 나이대는 또 누구랑 똑같냐면 쌍둥이 동생이랑 똑같아. 쌍둥이 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ED나 불규칙. ED가 붙는 형태로 생긴 거야. 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아들을 낳아서 세 가지 형태로, 네 가지 모습으로 낳았어. 얘네를 세트로 뭐라고 부르냐면 동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요거를 요만큼 묶어가지고 우리는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준하기는 하지만 동사는 아니야. 아직까지 가장은 누구야? 아빠야. 알겠지? 우리 아빠 대단한 가정 회장님이시고요. 밑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야, 너 소리 내고 웃으라니까? 승철이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승철아, 넌 웃어? 난 수업한다. 나중에 너무 웃겨서 못 듣겠으면 나중에 녹화한 걸로 들어. 내용은 들어야지 수업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집안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 가족 사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catch라는 동사야. catch라는 동사의 큰 아들은 이렇게 생겼어. to catch. 이 모양으로 생겼어. 그 다음에 catch네 집의 둘째 아들은 catching이라고 생겼어. 그 다음에 너 웃다가 다 가겠다. 자, 이 집 쌍둥이, 첫째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애도 캐칭이라고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거야? 코우트라고 생긴 거야. 됐지? 동사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 근데 도대체 아빠에다 뭐 하나씩 더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뭐가 달라질까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캐치는 어떤 애예요? 잡아요. 아, 진짜. 대현아, 그만해. 아니야, 지금 순서리가 넘어가. 난 도대체 어디서 넘어가는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좀 울어. 너무 웃겨가지고, 쟤. 훔쳐라. 근데 어떻게 그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배가 아플 만큼 눈물이 날 만큼 웃는 거야? 저도 진짜 제주야, 제주. 자, 자바욕라고 해서 뭐뭐요 아니면 다로 끝나요. 근데 얘가 아들이 되면서 투를 달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라는 뜻이 아니라 장남은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장남은 to를 달고 나면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거든?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밑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기면, 첫 번째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to catch가 되면 뜻이 잡기라는 뜻으로 변해요. 두 번째는, 선생님 뜻이 여러 개로 변해요. to가 붙는 건 장남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 집안에서 명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분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장남은 좀 많이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얘가 잡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잡을 이렇게 일을 하고요. 문장 안에서 잡기 위해라는 일도 해주고요. 잡단이라고도 일을 해주고요. 잡아서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진짜요, 선생님? 응,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투가 붙으면 다 요가 날아가고 어떤 뜻이 온다고? 뭐뭐 하기,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많아요? 응. 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죠.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 역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유는 이따 알려줄 거고. 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로 가봅시다. 차남은 그냥 형 너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유산도 많이 받아,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그냥 나는 문장 내에서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는 그냥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둘째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준 거야? 둘째는 ing가 붙는 꼴인데, 그 중에서 나는 문장에서 하기나 하는 것이라는 역할만 할게. 라고 했어. 둘째는 짐이 가벼워. 먹었어. 밑에 얘기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투부정사 오빠가 너무 막 하는 걸 해주다 보니까 이제 분사 아이들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분사 아이는 가서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아이하고 이 캐칭하고 분사의 아이는 성격은 달라.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둘째 형하고 셋째 쌍둥이의 첫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성격이 달라. 얘네가 성격이 달라가지고 얘는 나는 하기 자리에 가서 서 있을게 이러면 오빠가 저 자리를 채웠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하고의 뜻으로 쓰이게 될 거야. 이해했어? 응, 그래서 ing가 붙으면 우리가 배운 진행형 있지. 진행형에서 뭐라고 해? I am singing 이렇게 부르면 나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때 노래 부르고 있지. 걔가 바로 얘야. 현재 분말. 됐나요? 응. 그리고 나서 과거 분사는 우리 이미 많이 공부했잖아. 3단 변화의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수동태 할 때 쓰이는 되어진 있지. 응? 과거 분사는 약간 막내라서 얘가 독특해. 오늘 독특해. 그래서 남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얘는 시켜야지만 하는 애가 돼. 알겠지? 그래서 막내라서 어리광이 심해.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애만 하는 뭐뭐 되어진으로 변신할 거야. 그래서 얘가 코트는 잡힌, 잡혀진 이런 뜻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아직은 이제 정리해서 쓸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대충 윤곽만 잡아. 거기까지 있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네가 동사 집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거 말고 같은 집안이니까 뭔가 공통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것도 있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
얘네는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공통적인 부분이 여기야. 펜을 조금 색다른 보라색 펜으로 잡아볼게. 자, 동사는 각 문장에서 다나 요라는 뜻을 가지고 뭐뭐는 뭐뭐예 요 자리에 오게끔 약속하고 있어요. 맞죠? 아빠가 문장에서 동사 역할하면 내가 기준이야. 나는 가장이지. 이런 역할을 딱 하고 아빠가 가운데 잡고 있잖아. 근데 이 성격이 그대로 아들들한테도 유지가 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님? 왜 이러시나요? 자, 보세요. 어떤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I catch 나는 잡아요. 누구를 잡을까? 현우를 잡자. 자, 선생님이 현우를 딱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캐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우는 이 앞에 있는 얘는 은는 이가가 오고 현우는 을을이 오는 게 문장의 기준으로서의 동사의 역할이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내가 이제 나는 요거는 빼고 뭐뭐는을 빼고 뭐라고 할 거냐면 현우를 잡는 것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우를 잡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잡는 것이니까 캐치를 빼고 to catch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그러면 이 뒤에 현우가 왔을 때 선생님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여기 을을도 동사 자리값에 따르면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역할은 계속 해주는 거. 아빠가 아들한테 너 그래도 이 역할은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투캐치도 아빠의 동사의 역할과 똑같이 투캐치 뒤에 현우가 하나 오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을을 붙여주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야. 이번에는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부자 하니까 자 봅시다. 미즈원이 했어. 게이브 했어. 아까 우리 현우 잡았으니까 현우한테 한 10억 좀 줘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은 게이브라는 단어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뭐뭐에게 뭐뭐를이라는 사형식을 만들었어. 여러분 이해가지?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여기를 미조원이 아니고 주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주다가 아니라 줬다가 아니라 주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부분을 내가 기빙이라고 했다. 기빙하고 현우하고 10억을 적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 얘가 동사가 이제 아니니까 뒤에 오는 얘네를 빼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는다 그랬어.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들아 가서 너도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자 모양새는 다르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가 동사야 준동사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사인 것처럼 뒤에 명사와 명사가 있으면 뭐뭐에게 뭐뭐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됐나요? 그래서 동사의 기준이 되는 다나 요는 없지만 문장이 기준이 되는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준동사의 스토리야. 알겠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필기를 하고 하나씩 다 볼게요. 선생님 근데 투부정사 아이는 너무 장남님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장남의 힘듦을 알게 될 거야. 여기를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는 이 페이지 안에다 다 필기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 필기가 가능해? 아니면 선생님 종이 줄 테니까 넓은 종이에다가 필기를 하고 붙일까? 그게 좋겠지. 응. 지금 여기에 쓰여진 것을 천천히 적으세요. 동산의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음. 혹시 글씨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거는 동사의 아들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챕터 7, 8, 9 한 번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그치, 주연아. 딱 그렇게 예상을 딱 하고, 그치? 어느 정도 쓰여질 건지 딱 예상을 하고,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딱 예상을 하고 써야지. 아니다. 하지만 하다니? 음. 잠깐만. 이거 알아보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다시 적어줄까? 아이고, 아이고. 하다니보다 여기에 몇 개 더 추가해서 적자, 얘들아. 내가 여기 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3번만 다시 적어줄게. 3번은 뭐뭐 하기, 글씨 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하다니보다 하기에가 좀 더 많이 쓰이니까, 하다니,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씁시다.
혹시 그러면 선생님은 5시 20분 다 20분 정도 나오네. 그럼 6시까지 해볼까? 바로 외우고 가기 전에 뭐 했는지 나한테 보여주고. 대답은 얘기해 주세요. 네, 됐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한번 캐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에 뭔가 공백이 있으니까. 아이고, 공간이 있는 쪽이 없냐? 여기가 좀 넓으니까 이리로 가서 해볼게. 음. 자, 얘들아. 우리가 to 이번에는 뭐 할까? to eat 한번 해볼까? to eat이라는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잠재적으로 몇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을까? 아까 배웠잖아. to eat은 한국어라면 뭐가 돼? 먹는 것. 그 다음에 먹을. 그 다음에 먹기 위해, 먹기에, 먹다니, 먹어서 잠재적으로 이만큼의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1잉은요? 1잉이 되면요? 1잉은 우리 무슨 뜻을 가질 수 있어? 아까 둘째하고 모양이 똑같다 그랬잖아. 둘째 형이 되면 얘는 먹기 이 뜻이 되지. 그치? 그러고 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먹고 있는 중. 먹고의 뜻도 되고 먹고 있는 중의 뜻도 되지. 얘는 둘째의 뜻.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셋째의 역할. 됐죠? ing는 이렇게 생겼어. it는 하나 뜻. 먹혀지. 이렇게 뜻이 되는 거. 됐죠? 그러면 너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아? 의문이 하나 생겨야지. 선생님, to it이라는 글자를 보면 얘도 뜻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구별해요? 언제는 먹는 것으로 해석하고 언제는 먹으리라고 해석하고 언제는 먹기 위해라고 해석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어, 그지?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 얘네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되새겨 봅시다. 영어는 순서의 언어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문장에서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적어 놓을게요. to eat 누구를 냠냠할까? to
eat, 소라 먹을까? 소라? 아시겠습니까? 소라? 소라.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to it은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그치? 왜냐면 is 자리 앞에는 요만큼은 뭐가 돼야 돼? 나는 있는 자리가 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to it 보이지? it 뒤에 소라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적힐 거야? 여기는 을을이 쓰여질 거야. 얘 때문에. 그지? 그럼 소라한테 붙는 말은 을을일 테니까 이 은느는 누가 붙어줘야 돼? it한테 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소라를 to eat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먹다 안 돼. 먹다는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돼? 소라를 먹는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먹는 것이 되는 거야.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면 얘가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고? 것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어떨까? I need something to eat. 이번에는 to eat이 여기 와 있네. 자, 나는 뭐 해요? 필요해요. I need 필요해요. something 무언가를 선생님 삼형식으로 문장이 다 끝났네요. 문장이 끝났어. 그 다음에 to it이 오는 거니까 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먹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 어떤 뜻이 돼? 명사, 명사가 두 개가 되는 꼴이잖아. 그래서 무언가에게 먹는 것을 필요로 해야가 되는 거야. 쓸데없이 에게가 붙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을을이 붙어야 맞아. 문장이 하나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꾸며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근데 얘보다 앞에 있는 얘가 명사지.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는 누구? 형용사. 그래서 얘가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처럼 먹을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I need something. 나는 필요해요. 뭐 하는 것이 to 무언가가 something 필요해요. to eat. 먹을 무언가가 필요해서 먹을로 해석하는 거. 아, 정말 영어는 순서에 오는 거 봐요. 영어에서 순서는 엄청 중요해. 됐어요? 여기까지 끝? 좋았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선생님 뒤에 숙제 없어요? 없어요. 요것만 잘 공부하고 외워 오시면 됩니다. 됐죠? 응.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뭐 더 해야 될 게 있나? 숙제를 조금 더. 앞에 것까지는 안 푼 거 없지, 얘들아. 우리 이제 안 풀고 숙제만 거 어디 숙제 빼고는 없겠지. 응. 자, 그렇게 하고 저 뒤에 한번 가볼게. 얘는 저거는 꼭 개념 다 외워서 정리해 오셔야 되고요. 저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형용사 파트에 어디에 볼 거냐면 페이지가 부사 볼 거고 227페이지 전후로 부사 파트 있어? 227페이지? 근데 무슨 221쪽에 부사 한번 펴볼까? 응, 부사. 우리 부사 아이 중에 여기 중에 우리가 부사의 형태까지만 한번 보고 그 부분만 숙제로 내줄 거예요. 챕터 11의 부사 이렇게 돼 있지. 부사는 뭐냐면 얘는 형용사랑 유사한 애인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주는 거야? 명사나 대명사만 수식하고 그 다음에 얘는 보어로 올 때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지. 요런 아이가 형용사라면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지 애가 주로. 부사라는 애는 얘 그 명사랑 대명사 빼고 나머지 애를 갖다 전부 다 수식해 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 봐요. 주연이는 빨리 달린다. 라고 했어. 그러면 주연이는 달린다는 원래 요소고 빨리라는 아이가 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누구랑 하나 뭉친다면 주연이는 빨리랑 뭉치겠어? 빨리 달린다랑 뭉치겠어? 빨리 달린다. 주연이는 빨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주연이는 빨리 이러면 이러고 있지만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되잖아. 주연이는 빨리 하면 뭔가 문장이 덜 완성된 느낌이지. 그러면 봐 지금 빨리 달린다에 달린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빨리라는 말이 결합이 잘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응, 동사를 수식해주는 게. 동사라는 말에 하나 더 붙여서 액세서리가 돼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그 다음에 나는 아주 큰 집을 보았어 라고 할 때 아주는 아주 집이 어울리니 아주 큰이 어울리니 아주 큰이 이렇게 한 편인 것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큰은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는 누구야? 아주라는 애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는 부사야. 내가 아까 명사랑 대명사 빼고는 다 누가 꾸며준다 그랬어?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잖아. 이런 아이들을 부사라고 해. 형용사는 우리나라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 한글일 때. 그래 니은이 붙어야지만 예쁜, 크은, 뭐 작은, 네모난 이렇게 니은이 붙어야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명사랑 착 결합이 잘 되거든. 네, 부사는 약간 뭐뭐 하게가 되게 많아. 부사의 뜻을. 그래서 뭐뭐 하게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필기 한번 할까? 부사? 그러고 나서 밑에 부사 바꾸는 거 1만 보고 갈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볼게요. 부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는 어떤 형태가 제일 많냐면, 부사의 형태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형용사에다가 뭘 붙여주는 거야? ly를 붙여주면 돼. ly를 붙여주면 퀵이, 봐봐, 빠른이잖아. ly를 붙여주면 빠르게, 그 다음에 여기가 빨리, 이런 형태. 그죠? 자, 봐봐. 근데 우리가 얘가 형용사에다가 플러스 ly를 붙이면 부사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명사에다가 ly를 붙이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얘도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lovely, 그 다음에 friendly, friend라는 명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사랑스러운, 그 다음에 얘는 친근한, 친구 같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에는 대부분에는 어떻게 붙여주면 되냐고 그냥 ly를 붙이면 빠르게, 빨리, 친절하게, 그 다음에 clearly, 맑게, nicely, 멋지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자, 자음은 이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이제 안 봐도 그림이지. y를 뭘로 바꿔야 돼? 뭐 붙이려면 i로 바꿔야 되겠지. 자, i로 바꾸고 ly 하셔서 easy, easily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겁나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쭉 1번부터 쭉 풀어보시고 여기에 2번에 다음 형용사의 부사형을 쓰세요 라고 돼 있거든. 부사형 쓰는데 뜻도 말해보기. 자, 옆에다가 뜻 말하면서 그다음에 뜻 모르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발표. 이렇게 돼.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숙제가 3,800개 숙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우리가 생각한 아까 준동사에 돼 있는 관련된 도표 있죠? 깔끔하게 암기해서 똑같이 그리기 할 거야. 금방 해. 외워보세요. 배지 테스트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배운 거 부사 파트의 1, 2 풀기. 여기까지가 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봐요. 우리 월요일에 학원 쉽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럼 선생님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 특강은요? 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 특강은 정상 수업은 쉬고 특강은 2월 중에 따로 보충합니다. 특강 날짜는 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하나 더. 31일은 우리 학원 방학입니다. 공지가 나갔었어, 이미. 그 임시공휴일 나가기 전에 31일은 방학이고요. 그다음에 2월 1일이 토요일부터인데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뭐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 수업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없으니까 언제 오시면 돼요? 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3일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 너무 좋아? 그 얼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 나도 좋아. 푹 쉬고 새 기분으로 1월 1일에 푹 쉬고 그 다음